그러면 뭐 어디까지 했죠 우리 이야기를? 나도 몰라. 뭐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사는 거 괜찮고 팔 수도 있고 맞아 매매 자유롭고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추천할 만한 여기 뭐 동네 같은데 외국인이 투자하실 때. 네. 지금 저희 방송은 지금 하노이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호치민 전문가 또 모셔가지고 또 얘기를 할 텐데 일단 하노이 기준으로. 네. 네. 미딩 쪽. 미딩 쪽에 미딩 지금 한인타운 뒤쪽에 네. 지금 미딩 경기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쪽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중화 쪽에 아파트가 지금 신축이 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중화에 응웬후이뜨엉 길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 아파트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중화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구나. 네, 거기도 많이 있고 중화 쪽은 투자하시면 좋죠. 보통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가 중화 미딩 아니면 그 뭐 낀마 쪽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네, 거기도 되시고요. 네. 외교 단지. 그쪽은 비놈 메트로폴. 비놈 메트로폴리스 쪽은 그 낀마에 네. 롯데 예. 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사실은 제가 거기 좀 어떤가요? 저 거기 관심 있는데. 제가 거기 돈이 되게 많아 괜찮죠? 비싸잖아. 되게 비싸잖아 근데 되게 비싸. 비싸요. 거기 사고 싶더라. 거기 부터 많이. 지하철도 지나가고. 네. 네, 거기는 이제 12월 초부터 임대 가능하신데요. 네. 거기는 방 2개가 한 2, 3억 하죠? 방 2개가요? 아니요, 더 비싸요. 더 비싸지. 그렇게 비싸? 네, 그리고 임대 금액도 장난이 아닙니다. 임대 금액이 방 2개짜리가 1,500부터 시작해요. 와. 와.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500불. 예,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 하노이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느낄 거예요. 거기를 보면서 거기는 거기는 최고의 최고의 지역이다. 최고다. 너무 위치가 너무 좋죠. 맞죠, 사실은. 메트로폴리스 쪽은 네. 1,500불일 정도면 저렴하다고 하나도 보시면 보시면 돼요. 거의 그리고 노옵션. 노옵션에 1,500불이야? 네. 근데 전망 거기는 좋고. 집값이다 보니까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방 3개는 2,500에서 3,000불까지. 3,000불짜리 집을 어떻게 사? 풀옵션으로. 외교단지 쪽도 뜨긴 뜨는데 거기는 사실 좀 집값이 비싸잖아요 지금 거기가. 외교단지 쪽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되게 많으세요. 약간 스타 네, 거기 별호수, 거기 스타. 별빌라. 네, 거기 어디 말하는 거죠? 그 있잖아 스타. 호떡 옆에. 아, 네네네. 신도시라고 네. 하죠. 네. 호텔 신도시도 너무 좋죠. 위치가 네. 너무 좋고 제가 투자할 만한 곳으로 그러니까 각광받고 있는 곳. 금액이 좀 거기는 좀 살벌하잖아요. 거기는 살벌하죠 근데 거기는. 한 평에 1,000만 원. 평당 1,000이면 지금 하노이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아파트는 네. 스타. 스타 거기가 제일 비쌀 거야. 그 분식회계 좋아하는 건설사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 분식집에서 만든 네네. 짓고 있는데 오늘도 한배 축제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배 음식 문화 축제를 네. 광고용으로 하는데 거기가 제일 비싸. 사실은 거기 보니까 딱 좋더라고. 위치가 오토바이 타고 딱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제 아 여기가 좋다. 아 진짜로 근데 여기서 하노이에서 땅값이 그냥 어디가 제일 비싸요. 근데 여기 그냥. 땅값이요? 예. 호환게임 아닌가요? 호환게임 아니에요 근데? 호환게임 빼고 호환게임? 호환게임은 호환게임이 당연히 제일 비싼 그죠, 데고 당연히 그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대략 평당 평당. 아, 모르시면 괜찮아요. 사실은 뭐. 평당 베트남 돈으로 네. 1억 9천만 동. 지금 이게 제곱미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요. 제곱미터당 1억 9천만 1억 9천만 동이면은 1,000만 원인 거네요. 네. 네. 1제곱미터다.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그러면 50제곱미터를 가져가려면 그럼 3평짜리 국수집을 하면 월세가 3천만 원씩 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싸다. 비싸다. 호환게임을 제외하면 어디가 제일 비싸요? 그러면 땅값이 여기. 호환게임의 최고봉이고 그리고 동다. 동다 쪽. 동다 쪽이면 김만 낀마, 정보 장보 쪽은 제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거기 되게 집을 사고 싶어요. 돈 있으면 장보 쪽에 올라오는 지금 위치가 너무 좋죠. 그 비놈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거 한국 사람 살 수 있어요 거기. 비놈 갤러리 말씀하시는 네. 네. 살 수 있어요 거기는? 네, 그죠. 거기는 당연히 저때 고급 빌라로 속하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 단지로. 네. 네. 아, 그러니까 빈 그룹에서 나오는 건물 아파트는 그러면 대부분 30% 다. 매일 가능해요. 왜냐면 저 몇 군데 봤어요. 하이퐁 쪽에도 예전에 하이퐁 시티에도 보니까 비노만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괜찮겠다 위치 하고 생각했는데 장보 쪽은 굉장히 좋죠 동네가 또. 비놈은 자체가 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좋아요. 아 저 진짜로 위치는. 아파트 위치, 빌라 위치도 좋고. 이 방송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 명칭을 저희가 얘기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좀 사실 공부하신 다음에 베트남 네. 부동산 어느 지역이 괜찮은가, 네. 그러고서 다시 들어보시면은 이제는 지명이 들어오실 겁니다.
아무래도 빈홈을 따라가셔라. 왜냐면 그게 따라가면 주위에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중소건설사들 집값을 그렇죠. 받쳐주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다.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지? ISO 인증, ISO 인증? 그게 뭐야?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식품 경영의 부패 방지까지 국제적으로 시스템을 인정받는 거지. ISO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아? 제3자 인증으로 신뢰가 생기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어 수출을 하려면 필수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증이 가능해? 물론이지. 베트남에 제일 먼저 진출한 기술사 인증원이 있잖아. 서울은 물론 하노이, 호치민에 지사가 있고 베트남인 심사원과 한국인 직원이 상주한다고. 베트남에서 무료로 관련 교육도 진행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대. 그래? 빨리 연락해봐야겠는걸? 인증, 그 이상의 가치, 기술사 인증원.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최고의 인증 파트너 기술사 인증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베트남 전화번호 024-7106-9001. 궁금하신 게 사실은 여기 출장자나 주재원 나오셔가지고 임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나도 집을 구할 때 힘들었고, 왜냐면 그래도 엄선형이나 저랑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베트남 멤버들 떨을 줄 아니까 로컬 부동산 찾아가서 집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이 출장에 오셔갖고 집을 보실 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주의해야 될 것과 네. 주의해야 될 것들. 네, 그런 게. 왜냐면 진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이 나라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보증금이요? 예. 처음에 냈던 보증금을 네. 당연히 받고 나가시는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어. 100%다 받으시죠. 그래요? 아니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폭력을 가해서 네. 시설물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100%다 받고 나가세요. 못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첫 번째 집은 거의 쫓겨나면서 나와가지고 못 받았고요. 첫 번째 집은. 이유는 아세요? 이유는 알죠. 뭐 다른.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은 여기 외국 사람이 집에 거주를 하면은, 제가 그 그린스타 살았거든요. 예전에 그 복고원 옆에 살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거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집에 외국인이 임대로 살고 있다라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A에 내가 이제 외국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베트남 집주인. 거주증을 발급해주는 네, 게 그거, 주인의 네, 의무가 그러면-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네. 베트남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인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책임과 권리가 있고 네. 그리고 주인한테 그런 책임은 없어요. 외국인을 위한 거주증에 대한 비용이나 네. 그런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외국인이 살게 되면 대부분 다 집주인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거는 그렇죠. 보통 주인분들은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안 하고 싶어 하지. 왜냐, 세금이 노출이 되니까. 왜냐면은, 응. 예, 제가 쫓겨난 이유가 저희 집에 그러면서 그 이제 백수들이 한 2명 살았거든요, 사실. 네. 예전에 2명이 살았는데, 집주인이 너는 너 혼자 사는 걸로 여기 등록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 2명이 같이 사냐라는 이유로 저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 안 알고 되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공안 측에 네.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엄사장님, 네. 엄사장님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 한 명이 살고 있다 이런 거를 공안 측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뭐 2명, 3명 이렇게 4명 갑자기 살고 있으면은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되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네. 오면은 뭐 일주일 넘어가면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더 있으려면 등록해야 돼?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그게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돈 내고 내 그쵸, 집에 그쵸. 있다는데 왜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그게 주인한테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일단 그래서 제가 쫓겨나서 보증금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네. 보증금은 네. 근데 사실 저도 주위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다 잘못된 계약서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말이 많이 바뀝니다, 아시죠? 그렇죠. 잘 많이 바뀌죠. 말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서도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인데 여기는 무조건 문서화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문서화를 시키시고 계약을 하실 때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금을 돌려준다, 보증금을. 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처음에 들어가셨던데 문의를 해서 거기서 좀 받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알선해줬던 부동산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런 건 애매하잖아 사실. 내가 잘못한 거라서. 약간 그런 부분 그렇죠. 책임이 있으니까. 사실은 잘 그걸 뭐 따지고 못하겠더라고.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 사장이 듣고 있는지, 김졸개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놀러 왔다고 하시지. 놀러를 한 6개월 좀 아니 3개월, 2달, 석 달씩 논다고. 잘못하셨네요.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친구야.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랬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네, 그냥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부동산은 양쪽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베트남은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안 받고 주인한테만 받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중개료도 안 냈는데 좀 약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연락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거주 등록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가능하고 그런 거는 보통 다 부동산에서 서비스로 다 해드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분들을 관리를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거주증이 갑자기 내가 한 명 살다가 2명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여권만 보내주면 되세요. 그럼 저희가 다 신청해드리고 그런 게 귀찮으셔가지고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종종 그런 데가 있잖아요. 한 번에 6개월을 선납해라, 3개월을 선납해라, 월세를 달달이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목동 나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3개월도 안 내고 싶어 사실은 3개월도. 근데 그게 베트남 법적으로 그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주인과 그냥 그 세입자 간에 그냥 계약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법적인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서 네. 하노이에 오신 분들이 되게 놀라세요. 네. 왜냐면은 호치민에는 임대를 이렇게 계약을 1년 하시면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내세요. 네, 그렇죠. 근데 하노이는 보통 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내셔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냥. 당연시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내시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약간 VAT, 부가가치세 그런 약간 영수증 같은 거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암묵적으로 당연시하게 된 거죠. 지금은 보통 하노이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임대 비용 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 볼 때 뭘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베트남에서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부동산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보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써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액션 까는 거지 다. 하긴 뭐 구글 번역기가 돌리는 척으로. 번역기가 기가 막혀 요새. 네. 보통은 베트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트남어로 된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영문. 영문. 병기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는 한국어 계약서. 번역 서비스. 뭐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나요? 따로 어떻게? 유의해서 보실 것들은 네. 예를 들어서 계약을 1년 하시는데 계약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했을 시에 네. 몇 프로나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정확히 보셔야 되세요. 계약서에 그런 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불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계약이 1년이 끝났어요. 근데 재계약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1,500불을 달래. 1,500불을 달래요. 갑자기 1,600불을 달래요. 그러면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인상 금액이 그럼 없으면 안 되고 차라리 이때 10%를 넘어가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게 나은 거죠? 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 집 이게 진짜 내 오래된 근데 내가 오래 지낼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2년이 안 닿을 수도 있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사실은 갑자기 쫓겨나면은 그렇죠. 중요하니까. 보통은 베트남 분들이 많이 좋으셔가지고 막 인상은 안 하세요. 근데 보통 임대로 너무 좋은 아파트들은 터무니없이 올리시기도 하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 살던 아파트도 좋아지니까 밑에 마트가 들어오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집주인이 그냥 그 친구 있는 건 핑계고 그냥 임대 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계약서 보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 기간 내에 예를 들어 1년이면 이 기간 내에는 금액이 고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사항, 그러니까 약간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약서를 보시는 분이 많이 없지 않나요? 없죠. 뭐 믿고 네. 거래하시죠. 다시 좀 부동산 분양 얘기로 좀 넘어와가지고 네. 만약 한국에 계신 분이 이를테면은 10억을 들고 왔다고 칩시다. 그걸 부동산을 다 사면은 한 달에 임대 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액이 얼마나 될까요? 10억이시면 보통 빌라 같은 거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뭐 모르는 거고 임대 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몇 프로가 되는지를 한번 알면은 참 부동산 투자 어떨까 고민하시는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까지 10억으로 하시는 게 딱 10억?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10억? 그래야지 몇 프로 정도를 얻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될 것 같아서 10억의 평수가 70제곱미터 뭐 그렇게 그냥 뭐 임의로 하시면 임대 수익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러면 2%에서 3% 정도 맞나? 그렇죠. 이과잖아. 맞습니다. 2%에서 맞아요? 3% 정도는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로보다 한참 떨어지는 상황인 건데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건 봐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건 이제 또 뭐 네. 미래 얘기는 또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약간 그런 주변 상권에 의해서 부동산 임대 금액이 많이 날뜁니다. 만약에 주변 상권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발전한다. 이러면은 임대 금액이 네. 지금 뭐 3%에서 5%라고 보시면 뭐 10% 이상 뛰실 수도 있고 주변 상권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기 베트남의 특성은 1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오면 주거지 상권을 만들더라고. 한국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남이 왜 떴지? 강남이 떴으니까 떴죠. 그런가? 그러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은 강남의 아파트 값이 비싼 거 딱 한강이 보인다는데 예를 들면은 네.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랑 좋아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약간 베트남은 제가 느끼기에는 10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인프라를 깔아주잖아 주위에 도로를 넓혀주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린스타른 아파트 보면은 지금 옆에 도로 닦아주잖아요 지금. 제가 살 때는 거기가 진짜 굉장히 새길이라서 차도 막히고 이랬는데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3년쯤 지나고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도로를 닦아주고 약간 뭐랄까 그런 걸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우 스타레이크 말씀드릴게요. 대우 스타레이크랑 그 비싼데도 이제 거기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약간 뭐 주위에 인프라도 많이 그냥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로도 닦아주고 뭘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 도로가 좋아가지고 아파트 값이 비싸고 전철이 지나가니까 아파트 값이 비싼데 약간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저는 약간 그 1억짜리 아파트 이런 데 말고 그러니까 비인에서 움직이는 큰 비싼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걔들이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산다 싶으면 옆에 인프라를 짓거나 뭔가 이걸 좀 약간 다른 느낌 같아 한국이랑은.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걔들이 들어온 다음에 주위를 개발해준다 약간. 뭐 그런 거? 예, 저는 좀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느끼는 게. 그리고 한국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비싸지만 아파트 값도 비싸죠. 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베트남에서 강남이 어디예요? 아, 많이 물어보세요. 중요하죠.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땅으로의 강남은 호안기역 쪽, 네. 아니 낀마 쪽, 아니면은 약간 동다 지역? 동다 쪽에. 네, 그런 쪽이에요. 땅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보셨죠? 공간이 없고 없죠. 베트남 정부에서 약간 고대 도시, 약간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사실 낮은 건물들이 많이 있죠. 거기는 뭐 바뀔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는. 네, 거기는 이렇게 베트남 정부에서 금지를 해놨고요.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로서의 강남은 우선 지금으로서는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좀 심화편으로 요거는 베트남 하노이 부동산을 좀 들어야지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데 아파트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정원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두 MC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는지. 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좋죠. 먼저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냥 거론을 할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말한 그 빅놈 메트로폴 김만 쪽에 네네. 거기는 뭐 셋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 있으면 사시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거기는. 좋죠. 위치 좋고 교통 좋고 그 앞에 상권 좋고.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분양은 끝났잖아요. 그럼 피를 주고라도 지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죠. 거기는 너무. 거긴 돈 있으면 사야 돼요 위치가. 그냥. 거기는 돈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냥. 엄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사고는 싶어요. 맞죠. 돈 있으면 사야 네, 돼 그냥. 네네. 보면 알잖아요 그냥 전 거기는. 꿈에서 샀어요. 아, 꿈이었어. 아유, 그런 꿈을 꾸시다니. 저는 그러면 꿈을 꾸는데, 좋은 데다. 거기는 공항 가기도 가깝고. 아 거기는 그건 최고죠. 그냥- 그냥 게임도 가깝고 호도 가깝고 앞에 백화점이 있고 거기는 뭐.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거기는 진짜로 돈 있으면 사시라. 지금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있고요. 엘가우초가 들어와요. 엘가우초가 들어와요. 아우 기가 막혀. 엘가우초는 굉장히 부의 상징 아닙니까? 아, 부의 상징이죠. 거기. 베트남에서 한 끼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누가 먹으러 가겠어요? 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먹으러 갈 거다. 그렇죠. 라는 정확하게 선견지명이 있는 아주 그런 집이 거기는- 아닌가 네. 싶습니다. 두 사실- 번째로 우리 경남으로 가볼까요? 경남? 경남, 상징적이죠? 경남 이제 랜드마크 한인타운의 뭔가 네. 중심. 중심. 그죠. 경남 불패. 경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죠. 맞는 말인가요? 그죠. 경남은 강남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경남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실 수 있고 네. 경남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간 되게 고급 한국인 여성 엄마들을 위한 공간들도 많고 다 고급 음식점 그냥 뭐 카페 이런 실제로 것들이 경남은 몰려있기 지금 때문에 입주한 이후로 집값이 지금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많이 올랐나요? 그렇게 또 오르진 않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 좋아요. 경남은 오피스도 있고 다 좋고 한국 사람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은 베트남 사람이 어떻게든 집값을 고치고 받치잖아요. 약간 올려주고. 근데 경남이 베트남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데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약간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또 맞는 말이네. 네. 위치가 그렇게 사실 한국 사람의 중심이지. 맞아, 한국 맞아. 사람 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로도 생각보다 불편해요. 거기가 약간 그게 네. 사거리인데 위험해요. 위험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보통 지금 경남에 계시는 분들이 네. 비농가드니아로 많이 옮기세요. 왜냐면은 경남에 계신 분들이 가족 단위가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네. 산책할 데가 없고 산책할 걸어 다닐 데가 데가 없거든요. 없어. 도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매물은 나오나? 근데 거기는? 근데 경남 같은 것도 결국은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분양은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그렇죠. 대신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는 현지 사람들이 산 거를 갖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네. 임대를 치니까 많이 사는 거겠죠? 그죠. 베트남으로 오신 주재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대기업분들, 이렇게 임원진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께서 한국으로 가시게 되시면 다음 또 그렇죠. 사람들 오시는 넣어놓고 분들을 가니까. 계속 옮겨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걸까? 제 생각에는 거기는 그냥 그 부동산 매매 차익보다는 거기는 임대 수익이 괜찮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회사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써요. 그냥 200불, 그렇죠. 300불 상관없어. 써. 그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괜찮다. 그럼 그렇죠. 제가 볼 땐 1,000불짜리인데도 회사에서 1,500불 해주니까 서비스 좀 좋게 해줘라. 1,500불 해줄게. 이런 경우도 그런 많이 거 있는 것 많기 같아요. 때문에. 옵션 같은 것도 넣으시고 네. 네, 그래서 그쪽은 좀 괜찮다. 면적 자체가 크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뭐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정말 좋아하시죠. 로얄시티로 한번 가봅시다. 로얄시티 로얄시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로얄시티도 되게 고풍적이고 좋긴 하지만 네.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말씀하세요. 되게 시끄럽다. 아, 왜냐면은 로얄시티 바로 아래 엄청 큰 대형 쇼핑몰이 대형 있죠. 쇼핑몰이 있지 있고, 않습니까? 그렇죠. 타임시티 다음으로 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죠. 많이 와요. 아유, 맞죠. 약간 좀 번잡한 느낌이 있고. 번잡하고. 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거기가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기는 불편할 것 같아요.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그렇죠, 그렇죠. 나오기도 복잡하고, 차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고. 예, 거기는 약간 좋은 점은 그냥 그건 약간 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있지만, 경남의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예.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처럼? 로얄시티. 예. 저는 저도 네. 주변이 영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뭔가 좀 그게 그냥 도시가 돼버렸지 나머지 주위에 뭔가 뭐랄까 그 뭐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럼 사실 뭔가 사실 근데 네. 거기는 학군이 사실 좋긴 해요. 학군이 왜 좋죠? 하노이 대학교 그렇죠. 아니면 하노이 인사대학교 요. 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쪽으로 통해서 아니면 경제대학교나 아니면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국립대학교 가기가 많이 수월하기 때문에 학군으로는 현지인 기준으로는 학군이 좋다. 네, 위치가 좋죠. 그래도 저는 안 삽니다. 우리 뭐 청취자분들이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사실 돈 벌려고 방송 듣는 건데 맞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저는 뭐 투자 안 하겠습니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어요, 그럼 또 사실은. 우리가 학군 얘기가 나온 김에 골드마크 시티로 한번 가볼까요? 골드마크시티. 이 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한국이 거예요, 이게. 되었죠.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우리 골드마크 시티. 대신에 다른 조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작년 정도 재작년 작년에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여기 물량을 많이 산 아파트 아닙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위치는 어딘지 몰라도 이 아파트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하노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가보면 모르잖아 사실 어디 있는지는. 네. 그래서 유일한 장점이 이제 그거였죠. 그 학군이 좋다라고. 한인 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처럼 뭐. 바로 옆에. 맞죠? 바로 옆이죠? 진짜 바로 옆이죠 그거. 그래도 걸어서 가기에는 그죠? 네, 그래도 가까운 쪽에 속하죠. 근데 좀 엄청난 단점을 뽑자면 네. 공동묘지를 건너서 가야 된다. 그거 많죠 공동묘지가. 다시 말씀 여기 있는 아파트 보실 때 묘지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우리 그 귀신을 보는 남자 누구죠 우리 그렇죠. 양프로님인데 양프로님이 항상 보시는 말씀이 그 집에 서늘한 기운이 든다. 네, 다 그런 말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골드마크 시티 많이 가지만 거기서 사시는 한인분들이 사시다가 이사를 많이 가세요 또. 네 맞아요 약간.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섬이죠 거기도. 거기도 섬이죠. 약간. 학교 있는 거 빼고는.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런 집 사실 분들은 어차피 국제학교 가시니까 한인 학교 또 안 가거든요. 그렇죠. 거기 옆에 또 국제학교가 있긴 있는데 또 거기가 유명한 이유가 한인학교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게 있으니까 선호하시는 건데 뭐 투자처로는 뭐 이미 다 끝났죠 사실은 뭐 다 살았는데 네, 저런 사실 분들은 다 전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한인 왜냐면 학교가 쭉 있다 보면 거기에 지금 지상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으로. 한인 학교도 그렇고 저는 좀 좋게 보는 거기가 대단지잖아 아파트가. 그렇죠. 네, 그죠. 되게 크죠. 그게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부동산을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뭐 한 동 두 동짜리는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대단지를 사야지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사실은 하노이 와서 보시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잘 없죠 여기. 저희가 말하는 무슨 뭐 타임이나 로얄 같은 시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실 비놈에서도 대단지 느낌은 아니잖아요. 한국 같은 대단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골드마크는 좀 전 좋게 본 게 단지가 좀 대단지. 크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굉장히 지금은 하노이 외곽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먼 미래에는 거기를 중심으로 또 상권 형성이 거기 너무 되고 위치 너무 넓어질 좋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거기가 생각이 또 됩니다. 다른 주목하는 그 외교단지랑도 길도. 네, 위치도 가깝고 거기는 정말 학군이 최상이죠. 주변에 상업대학교, 사범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또, 하노이대학교 다 몰려 있고 주변에 지상철도 가고요. 고속도로 뚫려 있고. 지금 당장은 사실은 좀 그런데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거기를. 그죠. 네. 또 한국 분들 이외에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거기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알박기를 했다 거기도. 다른 데로 가봅시다. 어디 또 있죠? 비놈 가드니아로 한번 가봅시다. 비놈 이런 가든이야. 거는요. 뭐 굉장히 멀어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좀 그나마 좀 최근에 지은 빈 그룹에서 지은 아파트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투자처로는 이게. 비노 가드니아 너무 좋죠.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 완전 좋은 최고죠. 곳이다. 최고죠. 지금 비노 가드니아는 특히 복층 구조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복층 낭만 있죠. 그런 낭만이 저는 있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너무 복층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있어 있기는. 나도 네. 아까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생겼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사다리 타고 가나? 건물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나? 계단이 있어요. 응. 내부에. 있게 좀 있을 만하겠지 뭐. 그러면 만약 복층 나눠가지고 임대를 줄 수가 있나요? 계단을 끊어버리면 되나? 글쎄. 그럼 또 어디로 갈까? 미딩은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딩 쪽에. 미딩 송다 쪽에 지금 여기 옛날 좀 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도 아파트가 몇 개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게 보세요 그거? 위치 너무 좋죠. 위딩은 상권이 활발해가지고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 상권이 더 발달할 거다. 발달할 거고 임대 수입으로도 아주 좋은 곳이죠.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의 한국인데 저 같아도 거기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미딩요.
저는 미딩 쪽에 신축 아파트 좀 긴가민가하게 보면 사실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왜냐면은 뒤편으로. 네 거기는 왜냐면은 거기 좀 그 dim품 시장이나 좀 약간 그런데 그치. 이 짜봐 있는 대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는 미딩 쪽. 저는 그쪽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네. 사실 좀 긴가민가해 사실은. 오히려 거기 말고 거기 그죠 그 골든 팰리스. 골든 팰리스. 그쪽 라인에 새로 짓는 아파트 한국 사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면 차라리 거기 사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왕 살 거면. 하동 쪽으로 가볼까요? 하동요? 하동이 뭐 어떤 느낌이죠?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 하동.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청취자분들한테 하동이 어떤 느낌이지 이게? 어차피 이 느낌으로는 몰라요. 베트남에 신도시? 와보신 분이나. 아 신도시죠 신도시. 하동은 지상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한다고요 지금? 네. 네, 그 끝 노선이 어. 완공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네. 아, 운행하고 그래요? 있을 겁니다. 운행도 네, 네. 끝난 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동에 갔는데 네. 여기가 태국인가? 약간 진짜 덜 발달된 태국 느낌? 동남아로 비교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상철 있고 거리가 되게 깨끗하고 큰 건물이 은근히 많습니다. 하동에 외국인이 집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그죠? 있어요? 네. 하동에 힐스테이트 이런 항상 한국인이 된 아.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구형. 아파트도 거기는 있죠. 그 좀 외졌기 때문에 네. 싸요. 싸죠. 네.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싼데 임대 수익이 너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외졌기 때문에. 네 외지라서 투자처로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자가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거주 아니면 좀 약간 한인 위주의 사업 네.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나쁘진 않죠?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추천. 저는 안 들어요. 너무 멀어요. 멀고 진짜로 임대 수익을 거의 거둘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니까 똑같은 맞아요. 사실은 현대에서 지은 아파트 시설 굉장히 좋잖아요 그 안에. 그죠. 근데 거기 지금 거의 그 임대 수익 생각하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뽕쩍 버티면 절반이잖아요. 그죠. 거기. 네. 한국도 그렇지만 베트남도 학군이나 맞아요. 교통 인프라 이런 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근데 하동 쪽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손꼽는 그런 음, 국립 대학교들이 하노이 완전 센터보다는 많이 없기 때문에 하노이의 학군이 좋은 곳은 꺼우저이. 그렇죠. 꺼우저이 좋죠. 꺼우저이가 정말 좋죠. 근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들어오는 게 지금. 꺼우저이 쪽에 디스커버리 아 거기 컴플렉스. 거기는 이제 입주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외국 사람 살 수 있어요 거기? 그죠? 아 그래요? 고급 아파트고 거기 주변에 FLC FLC랑 쪽에서도 예. 꺼우저이 쪽으로 약간 학군도 발달되어 있지만 약간 병원 아니면은 약간 지상철도 가고 따라가고 있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위치가. 아까 얘기했던 디캐피털 어떤지 한번 디캐피탈. 중화 예, 네. 캐피티 맞죠? 중. 디캐피탈. 네. 그랜드 디캐피탈 플라자라는 호텔 옆에 위치가- 있는 지고 있는데 네. 위치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빅시 앞에 있고 그렇죠. 탕롱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출퇴근 시간 차가 겁나 막힌다. 그렇죠. 거기는 거의 뭐 아유 기가 막히죠.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디케티페라스 사거리 거기 굉장히. 거기 괜찮아요. 거기 옆에 국제학교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거기. 예. 너무 좋죠. 호수도 있고. 호수도 약간 있어요, 거기? 네. 어. 호수 있습니다. 호수 있죠. 호수 있어요? 가봤어요? 수영해봤어? 지나가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호수 있고 되게 큰 또 잘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린이나 이런 쪽 약간 흥엔이나 약간 지방으로 빠지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죠 위치. 예, 거기가 괜찮죠. 탕.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한인회 뭐 이것저것 네. 뭐 많이 거기는 워낙에 상권 자체가 발달이 된 곳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오피스 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외교단지 쪽 쿠도티. 네, 거기는 서울 신도시. 네. 그렇죠. 여기도 너무 좋죠. 주변에 이제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북한 대사관, 전 세계 대사관이 다 모이고 네. 주변에 국제학교, 5성급 호텔, 주변에 완전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처로는 너무 좋죠. 외교단지. 아, 거기는 제 10년 뒤가 궁금하더라고.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그죠. 궁금하고. 아직까지는 좀 사실은 좀 뭐랄까
실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거기가. 예, 그래서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곳. 네, 왜냐면은 또 많은 분들이 거기 갔다가 사실은 집을 보러 왔다가 실망해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뭔데 이렇게 여기서 베트남 정부가 물고 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가보시면 아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거기 지금. 네. 네. 그리고 서울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롯데에서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투자처로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 아무것도 없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물이 보이고 주변에 인프라가 보여야지 이제 사람들이 좀 투자에 대해서 좀 뭔가 솔깃한 그걸 느끼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또 앞으로 그냥 좋아질 거다. 그러면 뭐 다른 데는 없을까? 롱비엔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롱비엔 쪽. 롱비엔이 말씀드리면 그 강 끼고 있는데 네, 그죠. 진짜로 거기는 강남 같은 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강이 있어요. 근데. 홍강을 건너가야 홍강을 되죠. 건너갈 수 있고 다리가 있고 그쪽 어때요? 롱비엔은 약간 하노이에 속하죠. 네, 하노이 하노이인데 롱비엔 구죠. 구죠. 네. 하노이 호안게임을 대신할. 네. 거기는 롱비엔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길도 되게 깨끗하고 맞죠. 빌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급 빌라들. 그래서 정치권 맞죠. 인사분들이 리버사이드 쪽에 많이 살고 계시죠. 저는 크게 먹으려면 거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기도 너무 예. 좋죠. 그냥 호안게임 맞아요. 가시기도 좋고 지방 가시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시세 차이 크게 남기려면 저는 롱비엔 쪽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거기는 강남이니까. 강남이 강남 거기는. 강에서 가까워. 아, 강에 가까워요, 진짜. 한강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왜 우리가 호숫가랑 강가를 좋아하냐. 왜 호숫가 강가에 있는 집이 비싸잖아요. 우리 뭐 그런 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DNA가 물이 가까운 데 있어야지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물이 있어야지 이제 뭐 물도 먹고 고기도 잡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더 선호한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냥 그게 뭐 우리가 그냥 뭐 진화 심리학 쪽으로 이제 그런 걸 더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 네, 뭐 대략 알아봤죠. 부동산. 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그 청정원 실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뭐 조언이나 네. 뭐 따뜻한 격려 한마디. 네. 네. 지금 볼 때는 베트남이 붐이죠. 한국에서 베트남 부동산 붐이죠. 완전 베트남 사업, 베트남 뭐 이것저것 다 붐인데 오실 때 다른 나라인 만큼 조금 신중을 가해서 알아보시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투자처인지를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약간 컨설팅 같은 것도 중요하신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를 구매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프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프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네. 투자의 목적이 강합니까? 아니면 실거주의 목적이 강합니까? 투자죠. 부동산은 투자다. 무조건 투자예요. 왜냐면은 실거주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한국도 다들 집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얼추 한 주씩 다 있잖아요. 다들 보면 무조건 뭐 아버지 집이든 간에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시대가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저축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은행이율 지금 얼마지? 2%인가? 그런 인상했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왜 비트코인에 돈을 넣었고 우리가 왜 그 프로토를 해서 그 복권을 하냐에 보면 생각해보면 똑같은 건데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마지막 희망인데 그래서 다들 거기에 목을 매달리는 거고 뭐 사회가 좀 슬픈 얘기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부동산이라는 게 예전이야 그냥 우리 아버지 때나 뭐 더 예전에 이제 뭐 자기 뭐 뭐죠 내 집 마련의 꿈이고 그냥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살 돈이 없잖아. 그게 문제지 사실은. 영혼의 악순환이다 이게. 네. 뭐 그렇다는 거. 은행의 힘을 빌려보시니까. 금융권에 또 친구들이 무서워가지고 또 이게 생각난 김에 여기서 부동산을 살려고 해서 베트남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가 있나요? 감당할 안 수 된다. 안 돼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받고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베트남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아예 빌리시지 못하시죠?
아,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서 부동산 쇼핑하고 오시는 분들은 빌릴 수가 없지만 저희 같이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네. 사람들은 베트남 은행에서 네. 돈을 빌려올 수가 있다는 말씀. 네, 이신 현지 건가요? 회사에서 한국 회사 아니면 네. 뭐 현지 회사든 이렇게 노동 허가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예. 빌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돈을 빌리신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을 사서 여기서 생기는 이윤을 한국으로 돌려서 갚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멍청한 사람이 여기서 돈 빌리겠어요 사실 그거. 뭐 그렇다. 네 오늘 방송 뭐 재밌게 했네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지만 다소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계신 분들은 네. 댓글 남겨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우리 그 부동산 하고 계신 우리 청정원 선생님 연결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나와주신 청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그리고 네. 또 기술사 인증원 감사드립니다. 또.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